해운대구가 장산을 전국 첫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구민들을 상대로 장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대형 백화점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10억 원의 세수를 증가시킨 부산진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2019년도 4차 산업형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 3개 분야 85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멸종된 독도강치의 헌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무자비한 강치잡이의 실태를 고발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기획보도로 해운대구 장산의 구립공원 추진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산의 구립공원은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계절 각기다른 매력을 간직한 장산. 생태 보존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장산 지킴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안한 해운대 주민 송은호 씨가 차지했습니다. 송 씨는 해운대 재난안전 앱을 통해 장산 쓰레기 줍기와 산불 계도 등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고 이를 통해 문화 공연과 주차장 할인 등의 실질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공원을 좀 이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일리지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고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지원해주고 참여의식 뭐 이런 걸 좀 강화하면 어떨까. 이외에도 장산 자락을 잇는 춘천의 개선 사업을 통한 휴식 공간, 장산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해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됐습니다. 이처럼 해운대구는 장산 구립공원 추진 과정에 공론화의 자리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장산의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열었고 지난 13일에는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산의 습지와 반딧불이 보존, 그리고 향토사학자와 문화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또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걸 좀 더 발굴하고 그걸 적절하게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걸 하고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관광 형태가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운대구는 내년에 구립공원 심의위원회를 꾸려 선제적인 구립공원 지정보다 주민 참여형 지정 과정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장산 구립공원이 성숙한 단계로 가지 않겠나. 구립공원을 지정 후에 제대로 된 계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립공원을 위한 해운대구의 행보가 100년대계 장산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비상식적인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부산진구의회가 문제를 제기해 10억 원의 세수를 증가시킨 활동이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5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개별 공시지가가 주변 건물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구청에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656만 원이었던 가격이 2,341만 원으로 조정돼 롯데백화점 측은 1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67건 중 최상위 10건에 선정됐고 최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많이 하였는데 이번 롯데백화점 사례처럼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으로서 세입도 더 확충시키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2019년도 4차 산업형 부산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지난 4월부터 3억 원을 들여 비즈니스 컨설팅과 인재 육성, 동반 성장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85건의 사업 성과를 내고 90명의 인재를 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성과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기업들도 참여했던 기업들도 좀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 저희 그 부산시의 마이스 산업 분야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내년에도 3개 분야에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해외 연수 지원을 비롯한 신규 사업 등 모두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마이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감소기업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마케팅보다는 기업 지원 쪽으로 기업 지원 전문기관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얻고자.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마이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사업들의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어선 화재와 두업 중 전복 등 어업인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자는 어업인 안전 생활실천 결의대회가 20일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전국의 어업인들은 어선 안전관리 생활실천 운동 결의문을 낭독하며 사고 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결의대회 후에는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 주최로 어선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어업인 안전 생활실천 결의대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다사자인 강치가 서식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울릉도와 독도 등지는 강치 최대 서식지였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무자비한 강치잡이로 결국 멸종됐습니다. 독도 강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태사적 관점에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독도에 살던 강치를 추모하며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엔 멸종된 강치의 서글픈 모습이 투영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강치 어장을 빌미로 독도를 심한의 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일본인에게 대량으로 포획됐던 강치의 집단 학살 극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1975년 전후 환동의 최대 강치 서식지였던 독도에서 강치는 그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강치잡이가 반문명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독도 강치 헌정 전시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1882년 강치의 흔적이 기록된 울릉도 검찰 일기가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또 역사 문헌 속 그림으로 표현된 독도 강치 포획 현장 등 일본의 독도 영유 야욕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강치잡이 기업인 다케시마 어렵 합작 회사가 1904년부터 1942년까지 잡은 강치 수만 16,500여 마리. 어린이들, 특히 또 청소년들이 와서 또 선생님들이 와서 이 강치의 멸종된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배우시고 또 돌아가셔서 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우리 영토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적극적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독도 강치 추모전을 비롯해 도서 산지에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국립해양박물관이 드러나지 않은 해양사를 알리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는 바로 광안대교인데요. 하지만 광안대교 보행개방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방도 좋지만 교통체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2002년 12월 바다 위에 세워진 광안대교. 국내 최초의 2층 해상 교량으로 예술적 조형미까지 더해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행사가 있는 날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바다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본다는 게 굉장히 흔한 광경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전망이 또 저기 마린시티 쪽으로 보면은 너무 고급지고. 하지만 누구나 개방 행사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입니다. 이곳 49 광장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광안대교 개방 행사까지 더해지면 차량 통행은 더 심각한 편입니다. 지난 7월과 9월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개방 행사를 가졌는데 대교 주변 남구와 수영구는 물론 해운대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뭐 마라톤이다 무슨 행사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교통이 통제되고 둘러가야 되고 많이 막히고 하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사실이죠. 올해 광안대교의 교통 통제는 모두 8차례로 조사됐습니다. 1월 강안대교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4월 바이크 앤 러닝 페스티벌, 5월에는 다이아몬드 걷기 대회, 8월에는 나이트 레이스인 부산, 10월 부산 바다 마라톤 대회, 11월 부산 불꽃 축제, 여기에 7월과 9월에는 시민 걷기 행사까지 더해졌습니다. 잦은 개방 행사로 교통 체증까지 빚어지자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해 4,000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지만 교통 체증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안대교 전면 통제 행사를 최소화한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보행 행사 때 해운대 일대 교통은 완전 마비가 되고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쪽에서는 개방 행사로 좋았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통 체증으로 행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티보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려 17억 원 상당의 금덩어리를 일본으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서구 록봉민속박물관이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폐관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인근 폐교를 리모델링에 들어설 예정인 바다학교에 박물관 입주가 추진되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들어선 록봉 민속박물관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그해 폐교된 천성분교를 부산시 교육청에 임대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교육청이 폐교 매각 계획을 세우면서 공간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갈등 속에 4년이 흐르면서 박물관은 결국 이전 부지도 찾지 못한 채 내년 3월까지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건 최근입니다. 강서구청이 어촌 뉴딜 사업 선정으로 대양분교를 매입하게 되면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앞으로 바다학교로 리모델링되는 대양분교입니다. 록봉 민속교육박물관이 이곳에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대양분교를 확장해 바다체험교실과 가덕 숭어대구 홍보관, 박물관이 들어설 전시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해양 이런 유물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녹봉 박물관 측하고 의논한 결과 쾌히 자기들도 승낙하고 그래서 우리 강서 가덕도에 계속 녹봉 민속 박물관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2000년 경남 함양의 한 폐교에서 시작한 록봉 박물관은 2006년 학교가 매각되면서 지금과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받아들여서 더 좋은 부산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후손들한테 좋은 교육 자료로 남기고 싶은 게 아직도 그 생각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2,500여 점에 달하는 근현대 민속 교육 전시품들을 소장한 록봉 민속박물관은 매년 전국에서 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자한입니다. 최근 신항 민자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방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부산항과 신항 8개 부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해수청은 내년 1월까지 이들 부두에서 안전관리 수칙과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공사 주관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해낼 계획입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역서비스 업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사를 벌이고 부산항 안전관리 상생협의체 차원에서는 항만 안전 표준 매뉴얼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 제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활동 보고를 끝으로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민생경제특위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골목 상권 보호, 고용 양극화 해소 등을 추진하며 주요 현안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등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혁 특위위원장은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들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21일 토요일 부산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으니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오후에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요. 성탄절인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